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1번부터 줄줄이 해결을 해보자고. 1번 나와라. 1번 요거지. 이거 맞지? 그지? 이거 볼게요. 시작한다. 유전자형이 대문자 소문자인 대소 어떤 동물의 체세포에서 염색체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했고, 니은에는 대립 유전자 A가 존재한다. 니은에 요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정답! 고마워. 염색 분체입니다. 그러면 이 염색 분체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이 놈은 뭐라고 하죠? 정답! 오늘 잘하네.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는 거는 동원체로 엮여 있으면서 같이 묶여 있는 두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염색체 위에 있는 염색 분체는 자매가 아니야. 그지? 그 용어도 문제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매 염색 분체에 있는 특징이 있지. 그게 뭐니? 이미 이렇게 염색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결정하게 되면 어떤 시기를 거쳐 가게 되지? S기. 그지? 왜 S기가 필요해? S는 synthesis, 합성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복제기라고 합니다. DNA 복제기. 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질 건데 이 세포 저 세포에 다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 똑같은 정보가.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다가 하나를 더 만드는 거야. 복사해서. 그지? 복사해서 만들어서 준비했다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동등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세포가 해리포터 1권 책을 한 권 갖고 있었는데 한 권을 찢어서 분열된 두 세포에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권을 한 권도 복사해서 1권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나씩 나눠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자매 염색 분체에 있는 유전 정보는 100% 똑같습니다. 100%. 아예 똑같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에 소문자 A라고 했고, 니은에는 대립 유전자, 예를 들어 여기에 대문자 A가 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똑같은 위치에 뭐지? 대문자 A가 있는 겁니다. 소문자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요거 알고 있어요. 이 상태다. 보기 볼게요. 기억. 이 동물이 S기 세포에는 기억이 없다. 기억이 뭔데요, 이게? 기억 이름 알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기억합니까? 히스톤 단백질이 똘똘똘 감고 있는, DNA를 감고 있는 구조야. 이걸 뭐라고? 뉴클레오솜. 기억나?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봐. 이 단백질이 복제한다고 이 단백질 싹 다 모아서 다 없애? 아니야. 이건 그대로 있는 거야. 언제든 있는 거야. 언제든. 됐니? 언제든. always. 얘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 선수는 틀렸고요. 니은 디귿의 대립 유전자가 나왔네. 여기에 스몰 a가 있으면 이건 뭐니? 아예 다른 정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으니까 자연스럽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볼게. 디귿, 이 동물의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1분열 중기 세포에는 니은과 디귿이 모두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되는데, 감수 분열? 생각해 볼게. 하나의 정상적인 세포가 있었어. 정상적인 EN의 세포야. 핵상이 EN이라고 하면 엄빠한테 받은 정보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를 다 갖고 있는 애들이지. 그지? 이 상태에서 이제 감수 분열도 세포 분열이거든.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을 결정하게 되면 복제를 해서 하나씩 더 갖고 있게 되는 거지. 그지? 요게 하나 뭐냐면 요 염색체 얘기하는 거야. 염색체 하나가 요거야. 됐지? 더 갖게 있게 되는 거지. 그 상태야. 감수 1분열 중인 상태에서는 이게 나눠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둘 다 갖고 있는 거야. 둘 다. 엄빠 거. 둘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기세포에는 니은과 디귿도 있으면서 얘의 상동 염색체도 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아빠한테 받았으면 이거하고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엄마한테서 받은 염색체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 안 돼. 다 틀려, 그러면. 조심해야 돼.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2번. 핵상이 2n인 식물 P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고, 이 세포들이 각각 어떤 식인지 헷갈리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꽤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딱 정리를 해둘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생겼으면 반드시 이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핵상이 2n인 식물 P에서 체세포의 세포주기. 이 세포주기. 그지? 세포주기를 나는 P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는 세포들을 나타낸 것이다. 세포 분열 과정 중에 있다. P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형을 또 알아야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네. 대문자 T, 소문자 T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 이런 것만 있는 대로 보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했지. 그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체세포의 세포주기. 체세포는 정상세포입니다. 일반세포. 그러면 체세포하고 반대되는 말은 뭡니까? 생식세포. 그지? 생식세포는 세포 분열을 어떻게 해? 연속된 두 번의 분열로 세포 4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하나의 세포에서 4개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달라. 체세포 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해서 2개의 세포가 되는데, 이 2개의 세포, 분열해서 만들어진 2개의 세포를 딸 세포라고 얘기하고, 이 2개의 세포에는 원래 기존의 세포에 있는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100%. 그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체세포 분열이지. 자, 한번 기억부터 따져볼게요. 스몰 a는 기억시기 세포에 해당한다. 기억이 뭔데? 지금 여기에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살표의 방향성이 있으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포주기를. 자, S기가 지나가면 분열기까지 오는데 그 사이에 분열기를 준비하는 시기를 G2기라고 했습니다. 분열기가 끝나면 세포가 2개로 나눠지지. 두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세포는 아기 세포야. 딸 세포야, 딸 세포.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하려면 성장해야 돼. 사람하고 마찬가지야. 아기가 있으면 성장해야 되지. 너는 거의 다 성장했지. 그렇게. 자, 성장하는 시기. 에너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 단백질들 이런 거 다 많이 합성해서 만들어내고 덩치도 커져야 돼. 그지? 그 성장기를 G1기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G1기 이제 성장을 다 하면 이제 너네도 마찬가지잖아. 응? 너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학교 갈 때 난 무슨 과 갈까? 대학교 졸업할 때 나 이제 무슨 직장 다닐까? 뭐 이런 거 결정할 거 아니야. 그지? 다 성장하면 결정한다. 내가 무슨 기능을 할지 결정한단 말이야. 세포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다 하면 G1기 맨 마지막에 잠깐 현미경으로 봤을 때 멈춰있는 시기. 이걸 더 증가하지도 않고,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지? 세포 안에 어떤 내용물도 거의 멈춰있는 시기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면 결정하는 거야. 어떻게 결정해? 계속 세포 분열하는 쪽으로 돌까? 아니면 이제 아예 분화돼서 어떤 세포가 될까? 어떤 기능을 하는 세포가 될까? 오케이? 분화돼서 이제 세포 중에 빠져나온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하고 관계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 G0 시기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세포, 그지? 이런 것들 다 분화된 세포입니다. 피부세포가 세포 분열하면 안 됩니다. 피부세포 분열하면 이거 뭐라고 하지? 종양. 잘한다. 수업 2번 듣던 건 잘한다. 맞아. 종양이야, 종양. 종양인데, 일반적으로 종양은 99.9%가 뭐? 양성종양입니다. 양성종양. 우리 고유 말로는 이 종양을 혹이라고 합니다. 혹.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무분별하게 계속 분열하면서 다른 조직을 침범해서까지 계속 분열하면 다른 조직의 기능을 잃게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 그걸 뭐란다? 악성종양. 다른 말로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지제록이 분화된 세포는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세포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 식물이지, 식물. 식물에서 이거 보면 어떻게 따질 수 있나? 잘 봐. 이렇게 막 진의 지렁이처럼 생겼지만 이건 알고 보면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지. 그지? 배열되어 있는 건 뭘 뜻하는가 하면 분열기 중에 중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배열된 다음에 가지런히 하나씩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 염색체가. 그지? 염색 분체로서 나눠지지? 그러니까 요거는 중기. 그러면
중기다라고 하면 얘는 뭘까요? 얘는 아무래도 이걸 당겨서 하나씩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니? 끌고 가고 있는 어떤 상태는 후기. 맞지? 후기. 이건 어떻게 보여, 이거는? 왠지 여기 안이 이쪽 공간하고 구분이 되고 있는 것 같지, 그지? 이거는 지금, 요거는 이렇게 간기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기. 그러니까 분열기가 아닌 거지. 염색체가 또렷하게 보이지도 않지, 그지? 그러니까 전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에 몰려 있었으면 이거 말기가 될 수 있어. 근데 얘는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 그치? 하나로 뭉쳐져 있으면 얘가 되기 이전 상태야, 이거는 반드시. 그래서 이걸 전기라고 해야 돼, 전기. 됐나요? 아니, 일단은 세포분열 시기가 되면 뭐가 만들어져? 염색체가 만들어져. 원래는 뭔데? 염색사로 다 풀어져 있었는데, 염색사로 다 풀어져 있는데 이걸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면 막 미친 머리카락처럼 막 이렇게 꼬인단 말이야.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차곡차곡 정리해 놓는 게 염색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분열을 시작하면 일단 뭘 만들어야 되냐면 염색체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현미경으로 잠깐 염색체가 점점 만들어지고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전기가 되는 거야. 이게 전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는 요거네. 기억시기 세포. 기억은 이쪽이지, 그지? 아니죠. 분열기의 중기입니다. 분열기의 중기. 이 B는 후기인데요. 분열기 후기인데 세포질 분열기 세포도 아닙니다. 그지? 세포질 분열기의 세포라고 하는 게 뭘 뜻하는 거니? 자,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열기에는 일단 염색체가 분열되는 핵분열이 있고, 핵분열이 거의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두 세포로 나누어져. 두 세포로 나누어지는 걸 세포질 분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세포질 분열은 언제? 후기가 아니고 말기 그 다음에 있는 거야, 말기 그 다음. 그러니까 후기 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 관심 있게 보면 당연한 게 돼.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돼. 아니, 순서가 있잖아. 이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당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되고요. 자, 3번 넘어갈게요. 깔끔하게 이제 끝내줘야지. 3번 이쪽을 볼게요, 이쪽. 어떤 동물이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조사했다. DNA 양을 따져보니까 세포수가 1. DNA 양이 1인 세포가 2인 세포보다 많다. 이건 확실하지, 그지? 근데 생각해봐. 아까 세포 주기를 따졌을 때 DNA 양이 1과 2를 비교하면 2는 뭘 뜻하는 거니? DNA 복제가 됐다는 뜻이야. 해리포터 1권만 있는 게 아니고 1권이 2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양이 2배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DNA 양이 2가 됐다는 거는 세포 주기로 봤을 때 S기가 지나온 G2기나 M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은 뭐니? 세포분이 딱 끝난 G1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1과 2 사이에 있는 거 조금 있지, 그치?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니? 1에서 이쪽으로 점점 복제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뭔데? 이때가 S기, 복제기가 되는 거지. 복제기에 있는 세포들은 요 사이에 나타난다. 요거 알아두시면 한 문제 또 맞춥니다. 내신에서. 자,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볼게요. 구간 1에는 DNA 양이 1일 때는 G1기 세포가 있습니다. 됐고요. 구간 2에는 핵막을 가진 세포. 자, G2기 세포는 분열기가 아니기 때문에 핵막 갖고 있습니다. 근데 N기, 분열기로 딱 들어가면 뭐다? 두 가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첫 번째가 핵막이 흐물흐물해져. 그래서 두 번째가, 염색체 보인다! 염색체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두 가지 징후가 딱 발견되면, 이거 전기야. 그지? 근데 이제 만들어진 염색체 쭉 일렬로 나열되면 중기. 이제 푹! 끌려가기 시작하면 후기. 무슨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렇게. 말기에는 어떻게 돼? 얘들이 다시 풀어지면서 핵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이런 말기.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구간 2에는, 됐고요. 핵막을 가진 세포 있다? 맞고요. 2에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는 시기의 세포가 있다. 염색 분체의 분리. 염색 분체의 분리는 뭐냐면, 이게 염색 분체인데, 요 사이에 이 두 염색 분체를
잡고 있는 게 동원체, 동원 참치 할 때 그 동원이야. 그지? 동원체라고 하는데 이게 끊기면서 이거 따로 이제 끌고 가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그 사진에서? 식물세포 사진에서 후기라고 했지, 그지? 후기도 당연히 분열기에 속하지, 그지?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요렇게 분리되는 시기가 M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다고 해요. 됐나요? 좋아. 거의 반 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부터요. 어려워. 이제부터 어려워지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들을 오늘 푸는 이유는 이제부터 이 문제부터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설명해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입니다. 볼게요. 잘 보세요. 내용이 4번 아까 내가 보니까 복잡했죠. 약간 애매해. 볼게요. 그림 가만 안에 있는데 각각 유전자형이 대소 이렇게 대소 있는 놈하고 소소소소소소 이렇게 있는 애. 유전자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했고 동물 1과 2 세포에서 대립 유전자 위치를 나타냈대. 그다음 2는 1과 X 사이에서 얻은 자손이래. 근데 보니까 얘는 어때? 얘는 지금 대소 이렇게 봐봐. 서로 다른 염색체의 A와 B와 D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A, B, D 유전자는 뭐라고?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해. 독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독립적으로 전달이 될 거야. 감수분열할 때 독립이다 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소 그러니까 얘가 2지 2. 얘는 1, 얘는 2라고 생각하면 돼. 이 2는 1과 어떤 X 사이에서 얻은 자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만을 한번 따져볼게요. 1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볼게요. 8가지를 하는데 지금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대소.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고전적인 경우의 수 계산 방법, 수학적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서로 다른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얘들 대문자 A를 물려받을 둘 중에 하나를 받잖아. 그지? 감수분열하면. 감수분열 했을 때 정세포, 난세포는 둘 중에 원래 있던 세포가 갖고 있던 두 대립 유전자 중에 하나씩을 받거든. 근데 그 받을 확률은 서로 동등해요. 그러니까 대문자 A를 받거나 소문자 A를 받을 거야. 맞지? 어떤 세포가. 근데 그 다음 B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B를 받거나 소문자 B를 받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C, 소문자 C. 이렇게 되니까 그 조합이 어떻게 되냐? 대대대부터 소소소까지 1, 2, 3, 4, 5, 6, 7, 8 개가 나오는 거지.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근데 수능에서 이렇게 할 시간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볼게요. 잘 보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부모 세대 유전자가 있다 라고 하면 자손은 뭐니? 유전자를 A쪽, B쪽, D쪽에서 하나씩 받거든. 하나씩 받지? 그러니까 A 받을 자리, B 받을 자리, D 받을 자리를 하나씩 준비했다고 쳐. 그러면 각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뭐야?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맞지? 마찬가지 B도 D도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이 조건에서. 맞지? 근데 결국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조합을 하나의 경우로 하고 따지면 이 조합의 경우의 수는 뭐니? 곱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내가. 이 문제랑 관계없는데, 반드시 수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해볼게, 내가. A, B, D는 서로 독립이고 상염색체에 있어. 이 유전자들이. 근데 자식이 엄빠한테서 이제 유전자를 받아서 유전자형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만들어질 때 몇 개 받아? 유전자. 아빠한테 뭐니? 세 종류 받고 엄마한테 ABD 세 종류 받지, 그지? 다 합해서 6개를 받아. 그러면 유전자 자리를 6개를 일단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됐니?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할게. 아빠한테 받는 A. 이거 아빠라고 할게. 이거 엄마라고. 아빠한테서 받는 A 자리. 엄마에서 받는 A 자리. 아빠 B, 엄마 B, 아빠 D, 엄마 D 자리라고 할게. 이제. 그럼 완전히 그냥 결정되는 게 있어. 뭐냐? 이렇게 소문자 D나 대문자 AA 같은 경우에는 뭘 받아도 소문자 D, 대문자 A잖아. 그러니까 아빠 D 자리가 여기인데 아빠 D 자리는 소문자 D로 결정이 돼버린 거야. 엄마 A의 자리에 대문자 A로 결정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오케이? 그럼 남은 자리가 뭐냐면 띵띵띵띵 이렇게 4가지 있잖아. 그지? 자, 그럼 이제 자손의 유전자형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은 자리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각각 자리에는 뭐니? 대 또는 소가 들어갈 수 있지. 그지? 대 또는 소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각각 2가지씩의 케이스가 있고 이걸 다 곱해야지.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뭐니? 대문자 A가 들어갈 확률이 1이잖아. 소문자 D가 들어갈 확률이 1이니까 1을 곱하면 돼. 그거 상관없이 그냥 2만 4번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16가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런 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을 위해서. 자, 됐고요. 자, 기억부터 한번 다시 따져볼게요. 1에서 형성될 수 있는 생기세포 유전자형 8가지 맞고요. 설명했고 1과 X, X가 배우자지. 1과 X가 배우자고 2가 자손이지, 그지? X에서 유전자형이 요거인 생세포가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봐봐. 이 자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 소소야. 이제. 이 말은 뭐냐? 아빠한테도 소소소, ABD가, 엄마한테도 소소소를 받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양쪽에서, 1과 X에서 소소소는 만들어진다고 봐야지. 맞지? 모아보니까 다 소소소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귿. 이와 유전자형이 이거인 대대대대대인 개체 사이에서 자손이 형성되는데 이가 누군데 이가 얘인데 얘 어떻게 생겼는데 지금 다 소문자잖아. 그리고 얘는 다 대문자잖아. 교배가 되면 어떻게 돼? 교배가 되면 다 대문자면 대문자만 줄 수 있지. 소문자면 소문자만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합을 해보면 대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지? 다른 경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1입니다. 1. 1과 같은, 그러니까 대소와 같은 확률이 되는 경우가 되는 확률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 이해만 맞지. 아시겠죠?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5번. 자, 유전자형이 대소인 체크. 동물의 세포 분열 과정이다. 과정과 수정 과정이다. 세포 한 개당 DNA형 변화를 나타냈다. 세포 한 개당의 변화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은 따져볼게요. 자, 이 그래프, DNA 상대량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뭐? 어떤 기준값이 있었는데 올라갔어. 복제기야. 무조건 올라간 복제기야. 됐지? 복제됐어. 그러면 딱 2배가 돼야 돼. 2였으면 4. 그랬다가 딱 떨어져. 원래 자리에서 떨어져 다시 복제기 했다면 요 하나의 단위는 뭐냐면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오케이? 이거 체세포 분열이야. 체세포 분열 한번 했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했어. 그 다음에 또 체세포 분열인 것 같은데, 잘 봐. 요 세 번째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져, 반으로. 맞지? 2번 떨어진다고. 2번 떨어지는 이 구간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이거는 감수 분열입니다. 생식세포 분열. 오케이?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 다시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되잖아. 그치? 합이 되지, 그지? 이거 수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때가 수정 과정입니다, 수정.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 자료는 파악이 됐으니까 보기를 볼게요. 기억 T1부터 T2 사이에서 체세포 분열, 하나, 둘이야.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잖아 이렇게 틀리라고 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세 번째 거는 뭐다? 감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요건 2회 일어났다. 맞습니다. 세포 한 개당 H 수는 대문자 H죠. 수는 T1일 때와 T2일 때가 서로 같다. T2는 뭐냐면 한 번 분열됐을 때 아니야. 그지? T2는 이제 T2 시점은 이게 한번 이렇게 감수 분열로 떨어졌지, 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T1일 때는 세포 그 DNA 복제가 안 됐으니까 유전자형에 따라 대문자 H 하나, 소문자 H 하나를 갖고 있을 때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대문자 H 하나, 소문자 H지. 복제가 되면 대문자 H를 두 개, 소문자 H도 두 개를 갖습니다. 자, 잘 보세요. 대문자 H를 갖는 염색체와 소문자 H를 갖는 상동 염색체, 엄빠한테 받은 염색체가 있는데 감수 1분열할 때 어떻게 분열한다고? 그냥 이 묶음 그대로 하나씩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감수 1분열이 끝난 세포는 뭐니? 대문자 H를 두 개 갖고 있거나 소문자 H를 두 개 갖고 있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 T2 시점에서의 세포는 당연히 대문자 H 두 개를 갖거나 또는 소문자 H를 두 개 갖는 거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같지는 않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귿.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수는 T3일 때가 T2일 때의 2배다. 자, 염색체의 수는 거의 뭐하고 같이 따라간다? 핵상하고 같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도 돼.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때? 염색체의 수가 핵상이 2n일 때는 46개라고 얘기하고 n일 때는 23개라고 얘기하죠. 알지? 이제 알지? 그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봐. T3와 T2를 비교하면 T2는 이미 감수 1분율이 끝났을 때거든. 그지? 한번 떨어졌지, 아예. 그지? 감수 1분율이 끝나면 어떻게 돼? 염색체 수가 n이 되는 거야. 핵상이 n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3인 거고요. 23인 거고. 그 다음에 T3는 뭐지? n인 거하고 n인 게 합쳐져서 2n이 된 겁니다. 수정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2n, 46입니다. 염색체 수가. 뭐는 같아? DNA 양은 같지만 염색체의 수로 봤을 때는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T3일 때가 2배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기억 디귿이 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조금 피곤한 것 같으니까 좀 쉬고 나서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핵형 분석 문제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 문제.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를 보고 이 세포가 핵상이 EN인지 N인지 그리고 이 세포가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런 걸 다 따져 볼 수 있고 또 그 세포의 유전자형, 그 세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전자형이 무엇인지까지 따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핵상인 EN이라고 하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있다는 겁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가 한 쌍이 있다는 뜻이거든. 봐봐. 있어, 없어? 없지. 하나씩이지. 핵상이 N입니다. 얘는 있지. 2N인데 보면 요게 또 하나의 쌍이 돼야 되는데 크기와 모양이 다르지. 한 쌍인데 크기와 모양이 다르다는 거는 딱 한 가지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 그지? 그러니까 하나는 X, 하나는 Y일 겁니다. 아직 누가 X고 누가 Y라고 판단을 하지 맙시다. 그런 다음에 달을 보면 띵띵띵띵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세 쌍이 있죠. 핵상 2n입니다.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봐봐 흰 거, 회색, 그 다음에 짙은 거,
비교를 해보면, 아, 얘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성염색체 한 쌍을 갖는데, 얘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성염색체 한 쌍을 갖는다는 거 아시지? 그러니까, 모양이 같으면 암컷, 모양이 다르면 수컷, 그리고 암컷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X 염색체이기 때문에 이거 크기 모양이 같은 게 X고 나머지 하나가 Y가 됩니다. X와 Y는 그대로 빨리 판단하지 말라고. 했니? 나머지 하나. 일반적으로 Y 염색체가 작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Y. 근데 작다고 무조건 Y라고 단정 짓고 넘어가지 말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XY 갖고 있는 수컷입니다. 자, 보니까 이거 어때? 가. 크기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이게 아니고 이거지. 그지? Y를 가질 수 있는 성은 수컷밖에 없습니다. 그지? 수컷 A와 암컷 B의 세포가 3개 있는데 여기서는 두 세포가 수컷 세포고 하나가 암컷 세포이기 때문에 이 두 세포는 한 개체, 수컷 한 개체의 세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보기 볼게요. 가와 나는 A, 수컷 A 세포다. 맞습니다. 나와 다의 핵상, 나와 다의 핵상은 같다. 맞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다의 핵형은 어때요? 다릅니다. 왜? 성염색체 때문에 다른 겁니다. 핵형이라고 하면 달라져야 됩니다. 핵형이 뭔데?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비교하는 걸 핵형이라고 하거든요. 그지? 근데 크기가 다르잖아. 수는 같아도. 조심해야 되고. 다에 성염색체가 2개 있다. 2개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 문제는 핵형 분석 문제 중에는 조금 중간에서 조금 쉬운 쪽에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다음에 계속 제공이 될 겁니다. 자료가. 시험 칠 때는 꼭 많이 해봐야지. 아주 많이는 아니고 중요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 어렵네 하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요 위에 뭐라고 적혀있지? 수능 기출 이렇게 적혀있어. 이 정도 난이도면 여러분 수능에서 정답률이 높아봐야 40%대 나옵니다. 높아봐야. 좀 낮으면 30% 나오고요. 수능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십니까? 17% 나왔습니다. 17%. 네, 생명과학 기준입니다. 17%라는 게 뭐냐 하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오지선다 문제잖아. 5개 중에 하나 찍잖아. 그러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눈 감고 하나씩 찍었다고 하면 정답률은 20%가 돼야 된다. 맞지? 5분의 1. 그지? 근데 17%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이 문제의 조건에서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임을 함정에 빠졌다든지 이렇게 당하면 그만큼 더 못 맞추기 때문에 17%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건 우리 학생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자, 3학년 9월 모의고사가 오늘 있었는데 그 모의고사의 난이도를 잘 따져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내년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일단 올해 6월은 작년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쉬웠다는 게 어떤 느낌으로 쉬웠냐면 그 5월 달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킬러 문제를 지양하자. 지양은 하지 말자 이 뜻이죠. 지향은 그쪽으로 간다는 뜻이고 지양은 하지 말자는 건데 지양하자라고 하고 6월 모의고사 문제를 보니까 독하게 어렵던 독하게 복잡하던 문제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그 어렵게 나오던 영역의 문제가 안 나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도 그나마 풀만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준비가 안 된 학생은 못 풉니다. 절대. 그러니까 아주 극고난도가 아닌 중고난도 또는 고난도 이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은 만점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시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1등급 컷이 46점에서 47점 이렇게 높아져 있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는 그냥 피상적으로 내용만 정리한 학생은 절대 못 풉니다, 이거. 절대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왜? 찍어야 되니까. 됐나요? 수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우리 수업을 할 수 있었거든. 이미 했지. 그지? 수업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미 이제 변별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내신이든 수능이든 변별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복습도 잘 해야지. 예술적으로 해야지. 볼게요. 7번. 핵상이 이해는 어떤 동물이 있습니다. 지원기 세포. 지원이 뭔지 알지? 세포 중에서 지원. 오케이? 지원기 세포 기억으로부터 기억이 지원기 세포.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펴는 A부터 D까지 세포가 있는데, 4개의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대문자 H와 소문자 T의 유전자의 상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A부터 D는 기니 DD. 기니 DD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대문자 H는 소문자와 대립. 대문자 T는 소문자 T와 대립. 유전자. 이거는 안 읽어도 되죠? 익숙한 학생은 이거는 그냥 패스.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죠? 세포 매칭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세포와 표에 있는 세포의 조건을 따져서 이 세포는 이런 이유로 이 세포가 될 수밖에 없다. 대응시키는 거죠. 매칭 문제, 매칭 문제. 자, 세포 매칭 문제에서 교과서에 안 나와 있고 학교에 설명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한 2-3개 있습니다. 2-3개. 보면 바로 바바박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뭐라고 했어? 첫 번째. 한 개체의 세포들이잖아. 근데 어떤 세포에는 있는데 어떤 세포에는 없단 말이야. 응? 어떤 세포에는 있는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는 없다. 그럼 뭐니? 이 없는 세포는 반드시 핵상의 N입니다. 2N인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애란 말이야. 그지? 0이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핵상의 N이라는 거 딱 찍어. 됐나요?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데 정보가 별로 없어요. 자, 첫 번째 팁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볼게. 자, 봐. 얘는 지원기야.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 하나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면 복제를 했거든. 복제를 하면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니? 한 쌍씩 있지, 이렇게. 염색체. 그지? 한 쌍씩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복제되어 있는 상동에서 하나씩 가져가면 얘도 어쨌든 같은 유전자는 한 쌍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세포들은 상대량이 1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 홀수가 안 됩니다. 홀수가. 뭔 말인지 알죠? 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홀수로만 만들어지는 어느 쪽? 얘 아니면 얘입니다. 얘, 쟤, 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또 좀 불편한 이유는 아니 대문자 있지 소문자 있지 대문자 T 소문자 T 이렇게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 근데 존재하긴 하잖아. 이 개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존재하긴 하는데 2개만 보여주니까 답답하지. 딴 걸 모르니까 이제 답답하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찾아내야지.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저거고 이것 때문에 저거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경험은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핵상이 뭡니까? 2N이죠. 2N이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그게 제곱이 돼 있을 거야. 2배가 돼 있을 거라. 복제됐으니까. N이고 N이죠. 그지? 근데 이게 N이라고 했지. N이지. 근데 얘들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뭐니? 하나만 갖고 있지, 무조건. 아니면 없거나. 0 또는 1이야. 어떤 유전자에 대한 상대량이. 근데 이 N은 2를 갖고 있잖아. 2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N인 2세포 중에서 디귿, 리을. 2세포 중에서는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A는 디귿입니다. 됐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빨리 찾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디귿을 유전자를 따져보면 대문자 H가 2라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거니? 대문자 H가 하나 있었는데 잘 들어. 하나 있었는데 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 얘는. 그지? 그럼 얘는 당연히 대문자 H는 있지만 소문자 H는 없어야지. 왜?
한 쌍 있다가 하나만 받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조건 H도 한 개, 뭐니? T도 한 개,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안 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니? 소문자 T가 없대.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일반적인 상대량 문제에서보다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봐봐. 소문자 T는 없지만 이 개체의 세포에는 소문자 T를 갖고 있는 세포가 있죠? 맞지? 소문자 T를 갖고 있는 세포는 어디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소문자 T가 없으면 여기 있어야 돼. 안 그래? 맞지? 소문자 T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겠니?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소문자 T가 없다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T에 대한 정보를. 그지? 맞지? 그러니까 대문자 T가 있어야지. 그것도 제곱으로. 복제돼 있어야지. 인정? 그지? 요렇게 판단이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고, 또 보면, 이게, 뭐, 핵상이 EN인지 N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잘 모르겠고, 이렇지? 이런 상태이긴 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H가 제곱이 돼 있다. 대문자 H가 제곱이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리얼 정보를 볼게. 리얼 정보를 보면, 리얼은 소문자 T를 반드시 가져야 되지요. T 제곱이 됐으니까, 요렇게 하나씩 나눌 거 아니야, 그지? 소문자 T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문자 T가 1이 있는 세포여야 되니까, CD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CD 중에 하나지. 그지? 그러면 CD 중에 하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왜? B세포를 보면 대문자 H에 소문자 T가 다 있잖아. 그럼 이건 핵상이 EN일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는 EN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이 상황에서 EN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세포가 돼야 됩니다. 왜? 복제되어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봐봐. 이게 기억세포였으면 이 유전자가 뭐라는 뜻이야? 대문자 H 동형. 소문자 T 동형. 이렇게 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이런 게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일을 얘가 가질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우 복잡해. 그지? 얘는 이게 돼야 돼. H도 복제돼서, 그 다음에 소문자 T도 복제돼서 이렇게 갖고 있었어야지. 됐죠? 복제돼서 갖고 있었고, 이것만 있니? 아니야. 얘는 핵상이 EN이기 때문에 소문자 H도 있고 대문자 T도 있었을 겁니다. 상동의 대입 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문자 T 제곱, 그 다음에 대문자 T 소문자. 아이고야, 미안해. 바보 아니야? 소문자 H 제곱, 그 다음에 소문자 H, 소문자 T.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매칭이 되죠. 매칭이 됩니다. 자, 얘는 얘고.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요거 얘 딱 반이겠지, 그지? 맞지? 이건 복제됐으니까 반은 요겁니다. 디귿이 기억이고. 그러면 요게 C, 물음표가 돼야 되니까 대문자 H 없습니다. 소문자 T 하나 있죠? 요게 만들어져야지. 괜찮죠? 왜 이렇게 더럽게 보이냐? 자, 그래서 이제 보기까지 보면 되겠죠? 시간 다 됐다. 자, 니은은 B다. 니은은 B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세포의 핵상은 디귿과 B에서 같다. 디귿은 누굽니까? 얘지. 핵상 N. 그지? 그리고 B는 EN이죠. 그러니까 같다. 틀렸습니다. C에 들어있는 H, DN이 상대량. C는 얘잖아. 대문자 H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수능에서.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는 안 돼.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같이 연습 잘 해보자고. 알겠죠? 네, 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